무늬가 정말 많이 들어요. 약간 테이프에서 저절로 이제 흑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사고 싶다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듀오덤을 떼는 그 영상 자체가 워낙에 사실 도파민이 약간 막 분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영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리팟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문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클레어 박상아입니다. 일단 흑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피부를 표피층하고 진피층 크게 두 층으로 나누게 되면 표피층에 이제 국한된 어떠한 색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화로 인해서 어떤 특정 자극에 의해서 표피층에 어떤 돌연변이 세포가 하나 생기게 되면 양성 종양이 막 증식해 나가는 것처럼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 커져서 그 돌연변이 세포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돌연변이 세포 덩어리를 흑자라고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리팟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개발이 돼서 상용화된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흑자 치료를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했냐면 표피하고 이제 진피의 일부를 좀 깎아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치료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딱 흑자만 있는 부위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손상이 되게 되고 영구적인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예전에는 정말 사용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CO2 레이저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깊게 패게 되면 영구적인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생기는데, 또 그걸 이제 너무 걱정을 해서 얕게 제거를 하게 되면 쉽게 재발하거나 제거가 애초부터 조금 덜 되거나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CO2 레이저의 이제 대안으로 생겨나게 된 이제 치료 방법이 레이저 토닝을 조금 강하게 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흑자를 조금씩 옅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생겼는데, 이 치료 방법의 또 문제점도 이제 흑자의 완치를 바라고선 하기는 좀 힘든 치료 방법이에요. 윗부분은 약간 제거가 되지만 완전하게 다 100%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남아있는 세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추후에 또 이제 재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리팟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개발이 되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리팟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사실 떨치면서 일부 리팟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원장님들 사이에서 이건 리팟이 아니어도 흑자를 충분히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해요. 정말 사이즈가 작은 0.5cm, 정말 거의 뭐 주근깨에 가까운 그런 흑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레이저 가지고서도 리팟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의 손으로 정말 이제 꼼꼼하게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팟만큼의 효과를 사실 낼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컨택트 쿨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부작용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예전에 리팟 레이저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했었냐면, 그 슬라이드 글라스 그 유리 같은 것을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려놨다가 그거를 이제 피부에 대고서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차갑게 쿨링되면서 혈관이 수축돼서 혈관이 이제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방법의 치료를 해오시는 원장님들 여러분들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팟이라고 하는 치료 레이저는 레이저 자체에 쿨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그 가스로 쿨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티 표면을 얼굴에 대서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6도 이런 식으로 정말 차갑게 쿨링된 상태에서 쿨링과 동시에 레이저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빠짐없이 정말 제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레이저는 한번 이제 조사가 될 때 스팟 사이즈를 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레이저를 조사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겹치도록 해서 레이저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사실 그걸 시술을 하려면 집중해서 시술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리팟이라고 하는 레이저는 알아서 흑자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정확히 50%씩 샷이 겹치게 조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세포도 빠짐없이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저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색소들을 이제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요. 표피층에 있는 표피의 색소, 아래쪽에 있는 진피 쪽에 있는 진피 색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표피 쪽에 있는 그 색소들의 이제 특징은 비교적 좀 또렷하게 보여요. 주근깨라든지 흑자라든지 뭐 검버섯처럼 표피층에 있는 색소들은 경계가 굉장히 또렷해서 그 테두리를 그어서 있다 보면은 끝과 끝이 이제 만날 정도로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 색소들을 말하고요. 진피 쪽에 있는 색소들은 비교적 좀 흐릿하게 보이는, 김이라든지 오타모바디라든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색소들을 이제 진피 색소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흑자는 이 표피 색소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흑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사라지진 사실 않아요. 실제로 유병률을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이제 유병률이 거의 32%, 30대에서는 68%, 40대에서는 91%, 50대에서는 100%. 50대가 되면 사이즈가 좀 작고 크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흑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흑자라고 하는 거는 돌연변이 세포가 하나 생겨서 그 세포가 증식하듯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그 위에 색소가 이제 생기면서 더 진해지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당연히 조금 초반에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좀 제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예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거짓말인데 살짝 따끔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레이저 중에 하나고요. 단 레이저를 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좀 시간이 좀 흐르면 약간 화끈화끈한 느낌이 조금 느껴지시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레이저 조사할 때는 사실 통증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늬가 정말 많이 들어요. 약간 테이프에서 저절로 이제 흑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사고 싶다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레이저 후의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댓글로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리는 편이고요. 디오덤을 떼는 그 영상 자체가 워낙에 사실 도파민이 약간 막 분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영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리팟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문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리팟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병원은 첫 번째 스텝을 좀 이제 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팟이라고 하는 레이저는 강한 에너지가 조사가 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후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정말 책임지고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환자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는 병원. 흑자 제거 레이저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2번, 3번 좀 환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때까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팟 레이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팟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